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상실입니다. 오늘은 이 책, 암혁명이라는 책, 이걸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걸 사서 봐라 이런 의미로 이 책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책 내용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그 일본의 아보 도오루 교수하고 후나세 슌스케라는 그 일본 기자하고 기준성 씨라는 한국의 그 자연치유학자하고 세 분이 대담한 내용도 있고 세 분의 그 주장을 담은 이론도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 추적 검사를 하면서 계속 그 CT를 찍고, PETCT를 찍어보자, CT를 찍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걸, 암 추적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환자를 위하는 건가, 그게 가끔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추적 검사를 정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유방암 같은 경우도 0기에서 1기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도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주변에 또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항암을 몇 차, 방사능을 몇 차, 이런 식으로 딱 프로토콜이 짜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많은 환자들은 그 프로토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자고 했던 치료가 방지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또 다른 암을 만들어요. 너무나 많이 이제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의사의 책에 따르면 수술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더라. 그게 암 수술을 한 사람들,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수십 년간을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추적 조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항암해라, 방사선해라, 이거 정말 다 했던 사람들이 더 빨리 다른 암이 생기고 더 빨리 죽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는 그 병원의 프로토콜대로 하겠다고 서명을 하는 순간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후나세 슌스케라는 사람이 쓴 내용에 보면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일수록 조기 사망한다, 이 내용이, 이런 타이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암 검진을 왜 받아요? 바람하고 조기 사망할 것 같으면 암 검진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조기 사망하더라, 바람이 되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볼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코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체코 리포트라는 게 체코에서 1990년에 나온 그 리포트인데, 대상은 흡연하는 남성 6,300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암이 발생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암검진을 받지 마라. 암검진을 받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체코 리포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흡연 남성 6,3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1년에 2회 3년 동안 총 6번의 폐암검진을 받은 그룹이 있고 또 받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폐암검진이라고 해봐야 검진 내용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는 거.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니까 2번 찍었겠죠. 1년에. 3년 동안 했으니까 6번 찍었겠죠. 엑스레이를.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가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래 검사야 뭐 피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3년간 엑스레이 6번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폭이냐 아니냐 3년간 엑스레이 6번이면 사실 CT 한 번 찍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근데 CT 한 번 찍는 거는 엑스레이의 수백 배의 피폭이 된다고 많은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CT 한 번 찍는 거하고 엑스레이 6번 찍는 거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적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 엑스레이 방사능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6번의 엑스레이가 사람한테 피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이걸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검진을 받은 그룹, 그러니까 3년 동안 단 엑스레이만 6번 찍은 이 그룹에서는 폐암을 발생한 사람들이 180명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그룹,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받지 않은 그룹의 폐암 발생자 수는 82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받지 않은 그룹에서. 그러니까 폐암 발생자 수가 2배보다 더 많다는 건 분명히 엑스레이 6번에도 피폭이 상당량 있었다는 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리포터는 결국 암검진은 암을 막지 못한다.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암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 있고요. 그 원인은 X선 피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6번 찍는 거하고 CT 한 번 찍는 거하고는 그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데 CT 한 번 찍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CT 찍으라고 하니까 막 생각 없이 가서 찍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폐암 검진할 때는 또 찰칵 한 번만 찍는다고 해요. 근데 또 위암을 검진할 때는 찰칵 이렇게 3번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피폭도 3배가 된다고 하고 암의 위험도 3배가 된다고 하는데 CT 촬영은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요. 엑스선 피폭과 CT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캠코더의 차이다. 그러니까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는 거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CT는 캠코더와 같아서 피폭이 되는 게 엑스레이 찍는 거에 수백 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난 슌스케라는 사람이 암 검진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일수록 암에 걸리며 암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년 검진에서 받은 폐나 위의 X선 촬영이 암을 촉진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은 대량의 X선을 쬐어서 2차 암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종합건강검진에서는 사실 뭐 엑스레이 찍는 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도 뭐 이게 뭐 국민 의료 복지 정책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고 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암에 걸렸을 때 건강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해마다 12월 달 되면 뭐 짝수해 받는 사람, 호수해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태어난 해에 따라서. 12월 달 되면 자기가 태어난 해 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 난리가 아니에요. 그 해에 어쨌거나 받아야 된다 싶어서. 이제 그거 안 받으면 뭐 암에 걸려도 뭐 혜택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이런 책을 보면서 많이 회의감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에는 금진 효과가 전혀 없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현대의학에 암에 대한 정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게이오 대학 의학부 교수인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암은 10인 10색을 떠나서 만인 만색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암의 양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암도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게 이제 어떻게 생긴 게 암이다, 이런 정확한 정의가 있으면 이게 진짜 암이다 할 텐데, 그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가짜 암도 암이다. 모든 거, 종양만 요만한 거 있으면 다 암이라고 그냥 다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그 의사들이. 그 정의가 없으므로 금진에서 의사는 느낌으로만 판정해서 이 암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책에 나오고요. 적어도 80에서 90%의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판정해서 고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의 그 공격을 받으면, 사람의 모든 세포는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양성 종양이든 정상 세포든 악성화해서 악성 종양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된다. 그러니까 가짜 암도 진짜 암을 만들어 버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래 암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인체에는 암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늙어서 죽은 사람들 노쇠사라고 그래요. 노쇠사 한 사람의 80%에는 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부를 했을 때 뭐 정말 이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어떤 사인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보면 80%는 그 사람이 암으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암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은 그냥 늙으면 세포는 암세포가 되기 쉽더라.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주지 않더라. 지장을 주는 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암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은 암 검진은커녕 건강진단도 무의미한 것이므로 받지 말라고 한다고 이 책에 나오고요. 제가 얼마 전에 90세 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암이라고 하면서 당장 뭐 항암을 한다고 걱정을 하길래, 그 연세 높으신 분이 항암을 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시겠냐. 차라리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그냥 항암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 따님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현미밥, 채식, 또 자연치유법으로 먹을 수 있는 좀 이게 인체를 알칼리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식품 이런 거라도 드셔보시라고, 너무 비싼 거는 아니어도 좀 저렴한 거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점점 건강이 좋아지신다고. 좋아지셨고, 또 식사는 그래서 못 드셔서 저기 하신다길래, 그럼 유황오리라도 좀 삶아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또 너무 기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오리고기라도 삶아서 좀 드려보시라고
근데 그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점점 좋아지셔갖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금방 막 그때 그 임파종인가 그랬거든요. 후두암인가 임파암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금방 막 잘못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몸이 더 좋아지고 기력이 더 좋아지신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늘 이게 많이 나이가 많으면 이 책에도 많이 나와요. 70대 이상의 항암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그냥 빨리 안 크니까 자연치유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한 일이다. 안전한 거다 하고 이게 아보도르 교수 책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암을 공격적으로 막 방사능이나 이런 걸로 피폭을 당하게 하는 게 과연 환자를 위하는 길인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체코 리포트나 이런 논문 내용만 봐도 이게 진실이 알려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믿고 해마다 성실하게 받아온 암 검진의 정체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암 검진을 받고 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암을 박멸할 수 있다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본질은 조기 발견의 조기 살해였다. 너무나 지나고 보니까 조기 살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코 리포터 논문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철저하게 묵살되고 은폐되었다. 세계의 그 매스컴은 거대 자본에 철저히 관리되고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약회사를 산하에 둔 것은 거대 석유 자본이다. 미국의 거대 석유 자본이 제약회사의 산하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지배력이 막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항암제 제조사에 지배된 매스컴에게 항암제 제조사들이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그 불리한 그러니까 암 검진 받지 마라 바람으로 빨리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막 그 체코 리포터의 충격 이걸 발표를 하면 이 스폰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 그럼 그 언론사는 스폰을 받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코 리포터나 미국 리포터 이런 그 암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암 검진을 받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료보험 이거 활성화되면서 계속 암 검진을 받아라.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라 할 때마다 저는 유방을 꽉 누르는 그 맘모톱인가 하는 그 엑스레이 그 방사능으로 하는 그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방암은 이것만 해도 사실상 그 초음파로도 얼마든지 보이는데 꼭 그걸 하게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굴욕적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되게 하기 싫어요. 그거 기분이 안 좋은데도 그거 안 하고 이거 초음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기계가 나온 이후에 유방암이 부쩍 많아졌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너무 가까이에서 이걸 꽉 유방을 누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방사능을 너무
피부에 바짝 붙여 방사능을 조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이 오히려 생기기가 더 쉽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걸 저는 뭐,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40대부터 50대 거의 한 20년 그 사이에. 한 10번을 했으면, 정말 이게 뭐, 피폭을 당했어도 얼마나 당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었다면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암 검진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인가? 암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엑스레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게 과연 검진을 위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또 주기적으로 하는 CT 촬영, 펫시트, CT 생각 없이 받다가 다른 암에 걸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MRI를 찍어 본다든가, 국소적인 데라면 CT를 찍는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